안녕하세요. 조지영 국어논술 전문학원 중등부 강사 이강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학교 겨울방학 공부법, 중학교 내신관리와 고등국어 대비를 한 번에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방학 공부 언제 시작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국어 공부를 물어보는 거겠죠? 1번 방학 직후, 2번 방학 일주일 뒤, 3번 방학 2주일 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즈음에 방학 2주일 뒤가 넘었을 것이에요. 저는 방학 2주일 뒤에 여러분들의 공부를 시작하라고, 독려하라고 이 영상을 찍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일주일 뒤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학 직후에, 방학식이 끝나자마자 겨울방학 공부를 시작했어야 했을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 직후,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방학식이 2주나 지났는데 저는 늦은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옛 어른들이 남기신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당장 국어 공부를 시작해도 반 이상 해낸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지금조차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을 넘어선 거죠. 그렇다면 겨울방학 공부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신 대비도 끝났는데 왜 우리는 국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국어 공부는 감이 전부다. 감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감은 느낌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국어 공부에서 이 감, 느낌이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앞에서 판단이란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그러니까 판단력은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논리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지문을 읽을 때, 국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만의 논리와 기준을 세워서 똑같은 논리와 기준으로 계속 다른 문제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공부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더 돌아가자면 여러분들이 봤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같은 내신들 어떤 문제가 나왔죠? 일단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내는 출제자이신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에서 시험에 나오는 본문들을 해석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읽어보면 익숙한 지문, 익숙한 내용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뭘까요? 제 생각에 내신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이 정해진 시험 범위,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공부를 했냐 하는 노력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얼마나 암기를 잘했냐,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언젠가 나중에 마주치게 될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시험지를 받아보면 낯선 지문과 낯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까 말한 판단력입니다. 감, 느낌이나 감정만으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논리와 근거가 이 낯선 지문과 낯선 내용을 풀 때는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낯선 지문과 낯선 내용으로 출제자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출제자는 내신과 다르게 이 해석이 적절한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신과는 다르게 문제를 봐도 이 내용이 알맞는가,
알맞지 않은가가 아닌 이 내용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물어보죠. 그렇다면 중학생인 저희가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한 그 판단력, 논리와 근거를 기르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또 별개로 요즘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외부 지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지문이 뭐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아는 내용이 아닌 낯선 지문과 낯선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아까 말한 판단력, 논리와 근거,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력을 기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는 낯선 문학 지문을 보면서 판단력을 통해 문제를 풀겠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낯선 독해 지문을 풀면서 여러분들은 낯선 지문, 처음 보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늘게 되고요. 이러한 두 가지 능력과 판단력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아주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겨울방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 조지영 국어 논술 전문 학원의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해오름, 2학년은 가온누리, 3학년은 아름드리가 정규 교재인데요. 이는 모두 교과서, 학력평가, 수능 출제된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다시 1학년부터 보겠습니다. 1학년, 문학은 문학의 본질과 개념, 독서는 문해력 기반 어휘력 신장, 독서 논술은 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요. 이와 별개로 별별 어휘, 중등 필수 어휘를 매주 시험을 봅니다. 당연히 시험을 보니까 점수를 매기겠죠? 점수 60점 이하는 재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후 활동으로 저희 정규 교재 해오름에 있는 소설을 매주 전문을 읽게 합니다. 그 다음 수업을 배웠으면 혼자서 익힐 시간이 필요하겠죠. 비타민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확인할 수 있게 매주 20문제씩 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수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독서 논술인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고른 중등 논술 선정 도서 리스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 해영공 홍씨의 한중록,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핸드릭 하멜의 하멜표류리, 유성룡의 징비록,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단테의 신곡,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함께 독서 활동을 하며 우리 글에 대한 이런 공포, 무서움을 없애고 친숙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학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학년은 문학, 갈래별 기본 개념의 이해, 독서 논술은 고등 독서와 교과서 지문을 활용, 문법은 아까 1학년과 다르게 이제 문법, 화법과 작문이 추가되어서 중등 교과 문법 기본 개념의 이해를 배우고 1학년과 마찬가지로 어휘를 배웁니다. 이번에 배울 2학년 어휘는 독해를 위한 필수 어휘고 독후 활동으로 아까 1학년은 정규 교재에 있는 작품 전문을 읽어보는 것을 했는데 2학년은 따로 중고등 필독소설을 작품을 읽게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격주로 독서 퀴즈를 내서 이 필독 도서 작품을 잘 읽어왔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숙제로는 수업 내용과 연관된 각 영역의 문제풀이, 그래서 영역이라 하면은 문학, 독서, 문법이겠죠. 이 문제를 매주 30문제씩 풀게 해오고 있습니다. 2학년에서 특징된 것은 1학년과 마찬가지로 독서 논술인데 1학년과는 다르게 고등 독서 교과서 지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3학년의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3학년은 문학, 갈래별 개념에 의해
독서, 영역별 독해 방법에 의해 문법, 고등문법 기초 선행학습, 그리고 당연히 어휘, 이번에 어휘는 중고등과정 필수 어휘, 독후 활동으로는 2학년과 마찬가지로 중고등 필독소설 작품 읽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격주마다 독서 퀴즈를 내서 잘 읽어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 비타민은 수업 내용과 연관된 각 영역의 문제풀이, 역시 문학 독서 문법이겠죠? 매주 30문제를 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은 다음 수업 3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성적표가 나오고 그 성적표를 활용해서 후에 설명할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학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모의고사를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실전 감각 대비와 유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모의고사가 끝나고 모의고사 과제가 주어져서 한 번 더 혼자서 자기주도식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낯선 문학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게 수능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저희 클리닉은 수업 직후 클리닉과 주중에 하는 클리닉으로 나누어집니다. 수업 직후 클리닉은 수업 후 30분 담당 선생님과의 클리닉으로 수업 관련 질의응답과 과제, 테스트 관련 1대1 첨삭을 진행합니다. 주중의 클리닉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시 반부터 9시 반 중 1시간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 선생님과 수준별 개인 코칭, 과제 관련 1대1 첨삭, 학생의 수행 능력 점검, 부족 영역 보완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조지영 국어학원의 클리닉의 장점은 담당 선생님과 직접 1대1로 첨삭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긴 시간 제 말을 들어줬는데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번, 국어는 감, 느낌이 아닌 명확한 논리와 근거가 필요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2번,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 3번, 그러니까 조지영 국어논술 전문학원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자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여기 밑에 있는 이 파란색이 점점 낮아지고 위에 있는 하얀색이 점점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모르겠으면 뒤로 감기해서 앞이랑 한번 비교해보고 오세요. 제 생각에 국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시나브로 능력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길었죠? 어떻게 하면 학생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